아마 여기서 로이 셰퍼가 어떤 면에서 전위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트랜스퍼런스 전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반복이라고 보이지만 전위 해석이라고 할 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트랜스퍼런스 속에서 과거의 머티리얼들이 계속해서 피분석가가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진술, 새로운 내러티브를 통해서 분석가가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면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 퍼스펙티브로, 하나의 퍼스펙티브로 봤던 사람이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로 해석하는 분석가의 통찰을 접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러한 분석과 훈습이라는 오랜 과정을 거쳐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동은 불가피했었고 자기의 느낌도 정당하고 사람들하고 그 이후에 모든 관계도 자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우겼던 것들이 많은 전위 해석을 통해서 본인이 깨치게 되는 게 이건 내가 기이한 부분이 꽤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과거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는 박해받은 사람, 나는 헬플리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면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선택한 부분, 어린 시절에는 그런 통찰을 할 수 없었죠. 아이가 그 당시로서는 그런 통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이 전위 해석이라고 하는 이 전위나 전위 해석을 통해서 과거가 반복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죠. 과거의 사항을 환자는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엄격한 분석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험이 일어난다. 전위 자체도 어떤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분석가와의 이런 분석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체험 자체가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함께 있으나 홀로 있는 이런 안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그 당시는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 때는 자기가 다른 어떤 생각을 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주위는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은 감안할 능력이 없는 거지만 지금 해석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과정 속에서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고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읽어내면서 본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전혀 자기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자기의 초이스가, 자기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마 아주 어린아이 시절은 이런 선택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보통 분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에더퍼스 피어리드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언어가 있을 시기의 얘기예요. 보통 프리 에더퍼스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로이 셰퍼가 보통 해석이라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였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이 나름대로 아이의 세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한 건데 그 당시로서는 그 이외의 선택을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어른이 돼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갔을 때는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통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지만, 아,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꼭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러이러한 다른 상황일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자기의 완고했던 고집이죠. 보통 스터버니스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이걸 심하게 private religion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신경증 환자들이 가지는 신념 체계예요. 이 신념 체계가 완고한 이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데 이 분석이 그렇게 오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는 자기 하나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주장, 만약에 분석에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해석에 저항하는 이유가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과거의 판단을 자기가 비난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삶의 오거나이징 프린시플,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조직했던 원리가 무너지는.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관은 이러이러한 자기 셀프에 대한 어떤, 아까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권위자들은 항상 공격적이다. 뭐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신념들을 가지고 그걸 맞다는 전제에서 자기의 생각도 그렇게 하고 느낌도 가졌고 그리고 자기의 결정도 그걸 배경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자기 삶 전체가 이런 것 과거에 그 자기의 신념 체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는데 만약에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워킹 트루가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분석가가 해석하는 것처럼 자기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으로 작용하죠. 분석가를 어떤 분은 그냥 동일시해서 분석가의 좋은 점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분석가가 자기 삶을 분석하듯이 자기 삶을 현재의 삶을 분석하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분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이분은 자기 삶 속에는 어떤 면은 훨씬 넓은 선택의 폭이 있고 그리고 같은 사건, 같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퍼스펙티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중에 자기는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인데 그 선택이 자기를 사는 동안에 평생 힘들게 했었다고 한다면 좀 더 컨스트럭티브한 자기를 성장하게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예석의 결과는 이분의 독립성, 주체성이 늘어나면서 자기에게 많은 초이스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자기의 서브젝티비티, 자기의 주관성이 제한된 어린 시절에 부모가 강요했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변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끊임없이 전예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 그리고 이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정서적인 자산을 이분들이 그 정서적인 성숙성을 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보이죠.